네, 나이를 세는 방법이나 식품 소비기한 표기제 등 새해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습니다.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변화를 가져온 것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.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새해가 많이 달라지는데 뭐 나이 세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자, 올해 최저임금도 또 올랐지 않습니까? 네. 우선 최저임금부터 얼마나 올랐습니까? 뭐 소상공인 측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동결을 주장을 했었는데요. 결과적으로 5%가 인상이 됐습니다. 네. 작년이 9,160원이었죠. 여기서부터 정확히 5% 오른 오늘 시간당 9,620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. 예. 월급 기준으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. 이제 40시간 근로 네.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1만 580원 수준이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동안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오른 이런 폭들을 좀 보면은 네.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시간당 10,000원을 최저임금으로 하겠다라는 공약으로 굉장히 특히 2017, 18 넘어갈 때가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이 있지 않았었습니까? 네. 이제 그 이후로는 상당 부분 인상률들이 좀 떨어졌었고요. 네. 올해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굉장히 좀 치열한 뭐 그런 것들이 코로나도 있었고요,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네. 결과적으로 동결은 아니었고요, 이제 5%였고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네. 좀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우리는 어떤 업종이든 뭐든 어떤 직장이든 동일하게 똑같죠. 예, 똑같지 않습니까? 예. 이런 것들을 업종별 혹은 아. 규모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예. 아마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또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또 논쟁이 붙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. 내년 최저임금 정할 때는 혹시 업종별로 달리하는 얘기가 조금 많이 논의가 될 거다. 그렇죠. 그런 얘기네요. 뭐 그런 걸 원하는 분들도 좀 많으니까요. 사실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지만 이번엔 병사들 월급 이렇게 많이 올랐다면서요? 네. 얼마나 올랐는 거예요? 상승률로 보면 네. 아마 이렇게 월급이 올랐을까 하는데 47%의 야. 뭐 임금 상승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입대하는 병사들 발걸음 좀 가볍겠네요. 병장 월급이 이제 올해가 68만 원이었는데요. 예. 100만 원이 됩니다. 100만 원. 네, 병장이 100만 원, 그다음에 뭐 상병부터 해서 60만 원, 뭐 네. 80만 원 그러니까 다게 되는데 예. 저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현재 군대를 가게 돼서 열심히 뭐 저축한다거나 하게 되면 정부가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. 아.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군 장병이 노력을 하면 적금을 예. 하면 거기에 이제 매칭되는 식으로 정부 자금을 도와주는데요. 예. 그게 현행에서는 월 14만 원이 최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최대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장이다. 예. 꼬박꼬박 30만 원씩 넣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큰 틀에서 월급은 100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예. 뭐 그 정도로 지금 군 장병들의 올 한 해 예. 월급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그러네요. 그러니까 내일 준비 지원금까지 합하면 월 병장이 130만 원 오른다. 네, 그렇습니다. 좋은 소식입니다. 부모 급여도 올해 도입이 됐다는데 어떤 거예요? 부모 급여라는 게? 많이 헷갈리는데 기존에는 양육 수당이 있었고요, 뭐 보육 수당이 있었고, 뭐 유아 수당이 있었고 굉장히 헷갈리지 않습니까? 이것을 이제 올해부터는 부모 급여로 통일을 한다라는 건데요. 예. 만 0세의 영유아를 이제 양육하게 되는 그 가구에는 네. 월 70만 원이고요. 네. 1세 같은 경우가 월 35만 원. 이것을 이제 부모에게 지급을 하게 된다고 해서 부모 급여입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무슨 수당 이런 것들도 다 저 부모 급여로 통일이 되게 되는데 예. 올해도 올해지만 저 부모 급여는 내년에는 상당폭도 커지게 됩니다. 내년에 예, 0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 100만 원이 되게 되는 거죠. 그다음에 1세는 50만 원이 되게 되면서 예. 저게 이제 뭐 올해만 해도 70만 원씩 그 12개월로 네. 하게 되면 1,000만 원이 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지 그러네요. 않겠습니까? 네. 이제 아마도 지금 가장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지만 저출산입니다. 그렇죠. 예, 이게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결국 또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거든요. 예.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또 정부의 지원 방침인데 글쎄요, 또 이제 저 저출산 문제를 놓고 저런 수당으로 해결을 되느냐 아니냐 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저런 정부의 네. 지원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저출산이 저걸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정부는 나름 노력을 하고 만 0세는 그러면 내년에는 연봉 1,200만 원이 되는 셈이네요. 그렇죠. 100만 원으로 늘어나게 1,200만 되니까. 원, 연봉 1,200만 원 0세. 태어나자마자 연봉 1,200만 원을 받게 되네요. 자, 올해는 뭐 고향 사랑 기부제가 도입된다는데 이게 뭔가요?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. 그 KTX를 좀 자주 타시나요?
거기 네, 타면 가끔 탑니다. 뭐 전주로 네. 뭐 제2의 고향을 만들자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나와요. 그러면은 아 저게 뭐지? 왜 네. 저 지역을 제2의 고향으로 네. 만들자라는 거지 하는데 저게 바로 고향 사랑 기부제고요. 예. 올해부터 실시가 되게 되는데 일본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좀 뭐 도움을 받았다고 할까요? 참조를 했다고 하는데 예.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방 도시들이 거의 전멸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뭐 집들이 다 유령 가구가 나오고 있는.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앞으로 시간의 문제지 비슷하게 문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지방 도시들이 지금 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저기에 대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진짜 고향이라는 게 아닙니다. 네. 그러니까 고향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외에 아. 지방 어디에다 기부를 하게 꼭 되면 자기 고향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? 예, 저 기부에 대해서 일종의 혜택들을 주게 된다라는 건데요. 세금 공제가 있고 그것을 현물로 이제 받게 되는 현물 공제가 있습니다. 저기 포에 보면 기부금의 30% 이내를 이제 답례품으로 받아도 되고요. 고향의 세액 기재. 답례품으로? 그렇습니다. 어. 하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뭐 부산에 10만 원, 뭐 이런데 어디에 정읍에 10만 원, 해말에 10만 원 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세액 공제로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. 네.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 16.5%의 비율로 되돌려 받게 되는데 예. 저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 소도시들 네. 굉장히 힘든 재정이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또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쉬는 날 관심이 많습니다. 올해 쉬는 날 대체 공휴일 조금 늘어나는데 어떤 게 대체 공휴일에 새로 적용이 되는 거죠?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요. 네. 일단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 이것은 일종의 좀 형평성을 맞춘 것 같은데요. 네. 올해 같은 경우도 성탄절이 일요일이었잖아요. 아,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이 작년에. 네. 적용이 안 돼서 그냥 일요일이었는데 이제 작년이죠. 작년에. 올해부터는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대체 공휴일을 적용되는 이제 공휴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렇게 돼서 실제 쉴 수 있는 날이 네. 67일 여기에 토요일이 53일 더해서 그냥 나오면 되는데 이 두 개가 겹치는 날이 있잖아요. 토요일이면서 공휴일. 네. 그것을 3일을 빼게 되면 약 117일의 공휴일이 올 한 해 적용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네. 365일 중에 117일을 쉴 수 있다. 이렇게 네.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지난해보다 하루 적네요. 그래도 좀 아쉽겠어요. 자, 만 나이 뭐 많이 얘기되는데 올해부터 만 나이가 적용이 된다. 네. 뭐 실제로 이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? 지금? 봐야 되겠습니다. 이제 6월 말부터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. 우리나라는 세 가지 나이가 있죠. 서양과는 다르게 예. 일단 만 나이라는 게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나이. 우리나라도 뭐 사법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법규에서 적용되는 네. 나이가 이 만 나이라는 건데요. 우리나라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바로 한 살을 먹게 되는 이제 한국식 한국식 나이가 나이. 있고요. 연나이라고 해서 예. 현재 연도에서 생년 연도를 그냥 빼버려 가지고 나오는 또 연나이라는 것도 쓰게 됩니다. 그러나 이제 한국식 나이와 연나이는 없고요. 세고. 저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느냐? 예. 연나이. 그러니까 현재 연도와 내 생년월일을 빼요 일단. 네. 그런 다음에 자신의 생일을 생각하면 됩니다. 음. 생일을 생각해서 생일이 지났으면 거기에 플러스 원. 안 지났으면 그냥 그 뺀 나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그런 겁니다. 예. 그래서 뭐 12월 30일이다. 네. 이분은 굉장히 젊게 살겠죠. 1년 내내 예. 안 먹다가 12월 30일 날 한 살을 먹고 예. 바로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되는 예.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. 예. 워낙 그 나이가 세 가지로 쓰이게 되니까 예.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죠. 뭐 가령 뭐 청약이라든가 뭐 무슨 제도라든가 제도를 적용할 때는 거의 만 나이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. 자기 나이를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 6월 말부터 10월부터는 예. 저 만 나이라는 것을 전체 한국의 나이가 통일됩니다. 만 나이로 통일되니까 한 살 덜 먹는 기분이 좀 들 것 같습니다. 경우에 따라서 2살도요. 2살. 네, 그렇겠죠. 자,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. 소비기한. 뭐 좀 늘어날 것 같죠?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예. 제가 이제 현역 기자 시절에도 그때부터 이제 환경단체에서부터 왜 우리 유통기한을 하느냐, 소비기한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. 네.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죠. 네. 소비기한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하자 했었는데 역시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요. 예. 소비기한은 쉽게 말해서 거기에 우리가 보관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했어요. 정했을 때 이 섭취하여도 안전한 인체에 무해한 그 기간이 소비기한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소비기한 대신에 유통기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. 최초 이 제조일에서부터
뭐 판매 여기에서 끊게 되는 굉장히 적극적인 기한을 쓰게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? 실제로 제품이 멀쩡한데도 그렇죠. 잘 보관했는데도 유통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예. 그냥 폐기하고 버려야 되고 뭐 편의점에서도 수많은 물건들이 하루마다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? 낭비되는 게 예. 엄청나겠죠.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는 이제 유통기한이 아니라 소비기한 거기에 권장한 대로 잘 보존하고 네. 이렇게 했으면 인체 무해한 거의 안전한 구간까지는 이제 앞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적용이 되게 예, 됩니다. 보관만 잘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소비 기한이 유통기한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죠, 실제로. 그렇습니다. 보관을 잘 해야 되겠네요, 그 대신. 자, 이번에 뭐 올해 부동산 관련 많은 제도가 바뀐다는데 특히 부동산 세금 굉장히 많이 바뀐다면서요? 어떻게 바뀝니까? 이 부동산 세금으로 뭐 특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뭐 종부세부터 하고 뭐 그다음에 취득세 등등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네. 종부세는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. 세율이 현재 두 가지를 적용받습니다. 즉 1주택자가 고가주택을 갖는 분과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받을 때 이 세율의 적용이 다른데 일단 이것도 아예 단일 세율로 가자라고 치열하게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2주택자만 빼서 왔습니다. 아. 그래서 이제 1주택자,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예. 이제 기존의 그 소위 말하는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율 구간을 맞게 되는 거고요. 다만 3주택자에 붙어서는 이제 계속해서 중과되는 이제 그런 세율을 받게 된다라는 세율 부분을 종부세에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. 예.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공제 뭐 기준이 어디냐? 이제 12억입니다. 12억으로. 예. 그러니까 우리 집이 뭐 비싸 안 비싸의 구간은 공시 가격 12억. 공시가. 시가로 이게 한 이제 15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서 비싼 집이 얼마야라고 할 때는 한 15억 5천 뭐 요 정도 언저리부터 고가. 네. 근데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. 네. 그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기본 공제 6억 빼주는 것을 이제 앞으로 9억부터 빼서 9억까지. 하게 된다는 점도 있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좀 넘어갈 부분이 취득세 같은 경우인데 취득세는 어떻게 달라요? 우리 취득세도 거의 싱가포르 수준으로 굉장히 압박을 했었죠. 예. 즉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가액에 따라서 1에서 3%인데 그동안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, 뭐 3주택자에서 경우에 따라 최대 8%를 이 취득세를 그러니까 살 때 이미 네. 8%를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. 예. 이 부분에 있어서도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일단은 같이 취급을 합니다. 아. 그래서 1에서 3%대의 양도세를 받게 되고 3주택자도 8에서 좀 깎아줍니다. 4%로 깎아주게 되고 그 4주택자 이상도 6%로 깎아주게 되면서 예. 이제 취득세 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. 취득세율도 저게 이제 국회 통과가 되면 이제 소급해서 다 지금부터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. 네, 통과가 그러나 되는데. 지금 통과될 확률이 좀 높은 높은.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. 예, 예. 취득세를 또 받고는 뭐 굳이 하려는 이유가 집이 보면 사려는 사람이 또 사고요. 왜냐하면 임대어 뭐 이런 것 때문에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 있고 알겠습니다. 또 하나가 집은 팔 때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. 네. 번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주택 수가 많은 다주택자는 중과를 때리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3주택자는 최대 수익의 75% 지방세까지 내야 됐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최대 2년을 더 네. 유예를 시켜줬습니다. 그래서 1주택자와 마찬가지의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했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을 비롯한 관련 세금, 식품 유통기한 여러 가지 다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